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아따 덥다잉, 아이디 올해는 취직 결혼 모두 한다님, 아이디 그래도 취업님, 아이디 중장년 취업 싹쓸이님, 아이디 오늘도 면접 봤어님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브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진을 위한 나라 일터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 행정사무관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을 살펴보면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 예정 부서 및 지역, 채용 인원 담당 업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임용 기간은 3년이지만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하겠죠.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단 말이겠죠.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을 조사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데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혹시 주요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채용 공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사지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주요 업무 분석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2차로 본인 상세 업무를 분석해서 본인이 그동안 쌓았던 경력의 상세 업무를 분석해서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강의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증 첫 번째는 공통요건입니다.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고 반드시 남자는 병역 필이거나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것 등 일반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입니다. 행정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보수 수준입니다. 보수 수준에 대해서는 상, 하한액 연봉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협의라고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연봉 협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최종 합격이 되더라도 이 문제로 인해 입사가 결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합격자가 감사원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사를 안 하겠죠. 그래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 기여도, 감사원의 발전 기여도를 잘 설명하시어 협상을 잘해야 합니다. 사실 경력자의 경우는 연봉 협상하는 것도 가장 큰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연봉을 받고 싶으면 말입니다.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서류 전형의 기준과 면접 시 평정 요소입니다. 우선 서류 전형은 자기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의 기준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이 중요하겠죠. 그럼 합격 확률이 높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강의 후반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및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1차 답변을 했는데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그것을 실천한 사례를 말해보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현장에선 답변하기 너무 힘들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안에서 답변하면 됩니다. 대부분 그 안에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모집 공고 및 직무 기술서를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평가 방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면접, 흔히 말하는 PT 면접인데요. 자기소개, 연구 논문 요약 발표 및 5분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면접관의 개별 질의응답 15분. 발표는 5분인데 개별 질의응답은 15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묻겠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발표를 혹시나 모를 남의 생각을 빌려서 대필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 15분 동안에 디테일한 질문에 답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만 배우고 발표문은 본인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합동 면접은 흔히 말하는 구술 또는 상황 면접인데요. 개별 면접 시험 후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 면접 먼저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다는 이야기죠. 합동으로 실시하고 30분 내외로 한답니다. 면접 평가 방식을 고려해 볼 때 개별 면접이 1차 면접의 성격이고 합동 면접이 2차 면접의 성격입니다. 즉 1차 개별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합동 면접의 기회는 없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는 접수 방법 및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 18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방문 혹은 등기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편 접수자의 경우 문자 또는 메일로 응시번호가 통보된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나 메일이 안 오면 미접수 처리된다고 공고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안 해서 나중에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혹은 직무설명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향잡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해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일반 인기제 공무원 행정사무관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